퇴직금 3천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품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퇴직하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편안하게 살겠지.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특히 퇴직금 3천만 원. 회사 생활을 3035년 가까이 해왔는데 정작 손에 쥐어보니 허무할 정도로 금방 줄어드는 돈입니다. 고정 지출은 계속 나오고 물가도 생각보다 무섭게 오르고 무엇보다 내 이름표가 없어졌다는 상실감이 물려옵니다. 58세. 아직 몸도 마음도 젊은데 세상은 나를 은퇴자로 바라보는 걸 느끼면서요. 하지만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 500만 원, 누군가에겐 꿈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만들어낸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반전 인생을 만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 유튜브. 나 같은 사람이 월 58세 남성, 월 500만 원 버는 1인 콘텐츠 창작자 되다. 첫 번째 주인공은 김성호 가명 씨입니다. 58세에 대기업을 퇴직하고 손에 쥔 건 3천만 원 뿐이었죠. 처음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택배, 배달 일을 알아봤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힘든 노동, 그리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들한테 유튜브를 배웠어요. 아버지, 요즘 사람들 일상 브이로그 많이 봐요. 그냥 아버지 하루를 찍어 올리세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죠. 그냥 동네 마트 다녀오는 거, 집밥 해먹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별것 아닌 일상을 핸드폰으로 찍어 올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060대 구독자들이 너무 좋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며 반응을 보였어요. 구독자 1만 명이 넘자 광고 수익이 월 200만 원.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 리뷰 요청이 들어오면서 협찬료로 추가 300만 원. 합쳐서 월 500만 원. 김 씨는 말합니다. 퇴직금은 카메라랑 간단한 장비 사는 데만 썼어요. 나머진 전부 내 시간이었죠. 투자한 건 내 일상 그 자체였어요. 은퇴 후 내 경험과 일상도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걸 온몸으로 증명한 거죠. 2. 돈 없어도 된다. 창업 대신 소형 렌탈 사업 시작한 58세 여성 이야기. 두 번째는 박선희 가명 씨입니다. 은행원으로 35년을 일하다 퇴직했어요. 퇴직금 3천만 원. 그걸로 카페를 차릴까 고민했지만 주변 조언을 듣고 멈췄어요. 가게 하려면 1억은 기본 들어간다. 3천만 원으로 카페하면 망한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소형 장비 렌탈 사업이었어요. 예를 들면 캠핑용 텐트, 이동형 에어컨, 파티용품 같은 걸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거죠. 퇴직금 2천만 원으로 초기 재고를 사들이고 나머지 1천만 원으로 소규모 창고와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처음엔 하루에 1건 예약도 없었지만 꾸준히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 홍보를 했어요. 결국 입소문이 났고 성수기 땐 한 달에 150건 넘게 대여가 됐어요. 수익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물건 사는데 든 돈은 이미 다 회수했고 이후엔 순수익. 월 40만 6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해요. 큰 사업이 아니어도 돼요. 사람들은 필요한 걸 잠깐 빌리고 싶어 하니까요. 소소하게 꾸준히. 이게 은퇴 후에는 훨씬 안전해요. 퇴직 후 창업. 작게 시작하는 렌탈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일 수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3. 건물주만 부럽다고? 나도 월세 받는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 공유 오피스 운영기. 마지막 사례는 이재훈 가명 씨입니다. IT 회사에서 30년 일하고 나온 후 3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공유 오피스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처음엔 너무 황당했대요. 사무실 임대료가 얼만데? 3천만 원으로 무슨 공유 오피스야? 하지만 이 씨는 접근을 달리했어요. 1인 창업자, 프리랜서들을 위한 초소형 사무 공간을 만들기로 한 거죠. 10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을 싸게 전세로 얻고 중고 가구를 구입해 최소 비용으로 꾸미고 한 명당 월 20만 원씩 받고
책상 하나를 빌려줬어요. 시작은 단출했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간은 늘 만석. 책상 15개, 20만 원 월 300만 원. 거기에 회의실 추가 대여료, 프린터 이용료 등으로 월 500만 원까지 수익이 올랐어요. 부동산 투자? 아니요. 그냥 작은 빈 공간을 잘 활용한 거예요. 건물주만 부러운 줄 알았는데 저도 제 나름 월세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퇴직 후 돈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작은 월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씨가 보여준 거죠. 결론. 퇴직금 3천만 원. 듣기엔 많아 보여도 계획 없이 쓰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3명처럼 마이너스 내 경험과 일상을 콘텐츠로 만들고 작은 대여 사업으로 꾸준히 수익을 만들고 소규모 공간으로 월세 시스템을 만든다면 3천만 원도 새로운 인생을 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시장에 어떤 틈새가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눈, 그리고 크게 벌려고 하기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해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퇴직금 지금부터 다시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퇴직금 그 돈 믿지 마세요. 자,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퇴직금을 굉장히 든든한 무기처럼 생각합니다. 3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지. 이거 모아뒀다가 뭐 하나 하면 되겠지. 근데 막상 퇴직하고 손에 쥐어보잖아요. 한 달, 2달 지나는 동안 금방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툭 하고 올라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무시 못하거든요. 보험료, 건강보험, 통신비, 식비, 관리비 이거저거 다 합치면 200만 원 가까이 깨집니다. 게다가 놀고만 있는 나를 보면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요. 나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자책감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앞둔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다시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입니다. 퇴직 후 6개월 운명이 갈린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딱 6개월입니다. 이 6개월 동안 다시 일할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소모성 소비로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이 달라져요. 아무 준비 없이 매일 낮술 마시고 TV만 보다 보면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주저앉습니다. 결국 무기력이 생활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찾아보고 내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소득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이끌 수 있어요. 58세? 아직 한창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반전 스토리. 1. 일상을 콘텐츠로 만든 김성호 씨. 김성호 씨 이야기 기억나시죠? 퇴직금으로 유튜브 장비를 사고 자기 일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화려한 편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 마트 가고 집밥 해먹고 운동하는 일상. 그런데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구독자 수는 차곡차곡 쌓였고 결국 월 500만 원 수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 일상이 다른 사람에겐 콘텐츠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 일상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일상을 콘텐츠로 바꿀 수 있는 시대, 이걸 모르면 은퇴 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2. 작은 렌탈로 소득을 만든 박선희 씨. 두 번째, 박선희 씨. 퇴직금 3천만 원으로 카페 차릴까 고민하다가 렌탈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캠핑용품, 이동형 에어컨, 파티용품 같은 소형 장비들을 구입해서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초기 투자금 2천만 원, 나머지 1천만 원으로 온라인 마케팅. 손님이 없는 기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홍보하고 고객 문의에 친절히 응대했습니다. 그 결과 성수기 땐 한 달에 150건 넘게 예약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배워야 할 점 딱 하나입니다. 퇴직 후 사업은 무조건 작게, 가볍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 들여 가게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퇴직금 다 날리고 빚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렌탈처럼 초기 투자 적고 유지비 부담 없는 구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3. 공간을 돈으로 바꾼 이재훈 씨. 마지막으로 이재훈 씨 이야기. 3천만 원으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소형 사무실을 빌려 1인 창업자들에게 책상 하나씩 빌려준 거예요. 처음엔 무시당했죠. 누가 돈 주고 여기서 일하냐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붐이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일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지금은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도 시장 변화를 예민하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퇴직금 3천만 원 어떻게 굴릴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퇴직금 3천만 원으로 뭘 해야 하냐고요? 1단계. 12개월은 철저히 준비에 투자하세요. 시장 조사, 소소한 장비 구입, 기본적인 온라인 홍보 준비. 2단계. 작게 시작하세요. 콘텐츠를 찍어보거나 소형 렌탈을 소규모로 열어보거나 1인 오피스처럼 틈새 사업을 겨냥하세요. 3단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생활비를 줄이고 재투자하세요. 광고비, 추가 장비, 추가 공간 확보. 4단계. 최소 월 300만 원 고정 수익 흐름을 만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6개월은 버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방향만 잡으면 다음 기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의 출발은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자기 부정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58세? 60세? 요즘은 인생 전반부 끝났을 뿐입니다. 진짜 나답게 사는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퇴직금 3천만 원? 그걸로 남은 인생을 충분히 다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작게 시작하고 크게 꾸준히 가는 전략을 잊지 마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이 말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여러분도 다시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